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영입니다. 저는 엄지은입니다. 저는 김찬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첫 시작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술 근육 강화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퍼포먼스를 하는 노예리 처음에 5명의 멤버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퍼포먼스 노예리 작가가 김성환이라는 작가의 책 중에 마라님 노래에서 그 6월이라는 부분에 같이 작가들과 이론 기획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1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다 같이 모여서 6분에 발표를 하는 그런 활동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공주의 야투라는 그룹이 한 80년대쯤에 활동이 있었는데, 그 그룹 같은 경우는 공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분들이 모여서 그 금강 쪽에 이제 다시 모여서 각자가 거기서 떠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활동들을 그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별로 해서 그걸 책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발간하는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아까 말씀드린 노예리 작가랑 같이 한번 친구들하고 이런 걸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같이 어떤 기회가 돼서 노아도라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그 김성환이 사용하는 어떤 시간적인 제약 부분이랑 그다음에 야외에서 하는 그 야투의 활동 같은 걸 같이 결합시켜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해보고 나니까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럼 우리 서울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작업하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한번 요걸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걸로 시작이 됐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정경빈, 엄지은, 정윤영, 노예리, 김찬우 이렇게 5명이 모여서 한번 이런 활동을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때 그 다방에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 훈련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룹 활동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계속 그러니까 졸업한 이후에 전시 활동을 하면서 계속 좀 뭔가 모를 허탈감 같은 게 계속 있었거든요. 뭔가 전시장에 막 여기다 뭐 설치도 하고 영상도 틀고 뭐 그림도 걸고 막 했는데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라는 계속 의심과 궁금증과 약간 뭔가 만족되는 것보다는 되게 소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러다가 좀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철수해서 또 다 뜯어가지고 또 그 끝나고 하면은 그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재밌는 활동들을 친구들하고 놀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오다가 때마침 이제 이런 뭔가 야외에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전시에 대한 부담감 없이 우리가 느끼는 거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진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당시 그 두 친구가 이미 노아도에서 이제 한번 해보고 재미있어서 이제 저한테 같이 해보자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임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받았을 때 이제 막 이제 졸업을 한 상태였는데 그때 딱 처음으로 지원금의 수혜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의 1년 동안 이제 사업을 막 달달 볶이면서 한 다음에 사업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거의 막 2달 동안 그걸 질질 끌고 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이 제안을 받고 좀 되게 반가웠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학교라는 곳에서 막 나왔었기 때문에 현장의 시간을 전혀 몰랐고, 그리고 되게 빠르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작업도 그 시간 안에 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속도에 이제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처음 전시를 해보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탈락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디테일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까웠었어요. 그래서 어떤
작업 자체의 시간을 위해서 좀 확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원금보다도.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당장 해야겠고, 작게라도 이제 매주 할 수 있는 이 활동을 아예 드로잉이나 나의 테스트 과정으로 삼자라고 하고 이제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경제 활동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제가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기획서를 쓰거나 하면서 전시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내가 이제 창작 활동을 계속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근데 다른 친구들은 되게 활발하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러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제 좀 계속 머뭇거리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런 제안을 받아서 좋다고 하게 됐는데 좀 작게라도 매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계속 좀 쌓여 나가면 나도 좀 뭐 갈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좀 그러니까 돈이 나가면 좀 부담이 됐는데 밖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작업실을 구해서 뭐 그런 작업실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부담감이 적어서 더 좀 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뭔가 밖에 나간다고 하니까 좀 소풍 같기도 하고 뭐 이제 운동을 같이 하는 모임 같기도 해서 되게 좋았고 어쨌든 내가 만드는 거를 계속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의 동기를 다 들으셨는데 이 훈련의 규칙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매주 한 번씩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제 1시간 동안 리허설이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6분 동안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만나서 이제 발표 순서를 정했는데 제비뽑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정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그 발표에 대해서 기록을 돌아가면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신의 발표하는 순서랑 또 그 기록하는 사람의 발표에 좀 집중할 수 있게 그 발표 사이 순서에 이제 기록자와 발표자의 간격을 좀 뒀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은 모임 후에 할 것이고 각자 시간을 내서 자유롭게 작성하고 다음 모임에 가져와서 또 다음 사람한테 이제 넘기는 그런 방식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도에 보시면 저희가 훈련을 했던 장소인데 저희가 뭐 어떤 역사적인 이유나 이런 것보다 좀 더 실질적인 이유에서 이런 장소를 고르게 됐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다 서울 이제 동쪽이나 북쪽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서로 모이기 좋은 장소에서 하자.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이제 발표를 하다 민감할 수 있으니까 좀 한가로울 만한 곳.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카페에서 지도 이렇게 앱을 켜가지고 여기 하자 해서 고른 게 이제 홍릉 근린공원이었습니다. 홍릉 근린공원에서도 하고 홍릉 근린공원 옆에 이제 홍릉 영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이제 한 곳에서 10번 이제 훈련을 해보고 나니까 같은 곳에서 계속하면 좀 긴장감이 떨어진다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 저희가 다음 시즌이라고 하는데 가을에는 이제 정독도서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다다음 해에는 이제 서서문 성지역사박물관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서서문 성지역사박물관에서 훈련을 하던 당시 코로나가 이제 터져서 그 이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소 선택하는 부분에서 이제 맨 처음에는 홍릉 근린공원이라는 곳을 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지형지물 같은 거를 잘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뭐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라던가 거기에 있는 뭐 나무라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자연물도 있고 인공물도 있고 한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공간에서 하면 할수록 좀 더 재미난 것들이 나와서 이후로 장소 선택할 때도 조금 너무 한정적이고 되게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기보다는 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장소를 좀 선택을 했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야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춥거나 이제 너무 더운 날은 만나지 말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 홍릉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은 언덕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봄에 시작했지만 여름에 들어갈 때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아주 올라갈 때 되게 더워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은 겨울에 또 만났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대부분은 그 박물관 안에 실내에서 진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그 겨울에 이제 착용하는 옷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퍼포먼스의 장치가 되거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훈련에서 어떤 거를 했냐면 저희는 이제 발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날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제 자주 쌓이다 보면 이제 저희가 예술 근육 강화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술을 할 때 자주 쓰는 근육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남들이 자주 쓰거나 남들이 뭔가 쓰라고 하는 근육이 아니라 뭔가 내가 잘 쓸 수 있는 근육, 내가 쓰고 싶은 근육을 한번 훈련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이게 훈련이라고 하게 된 데는 이제 대외 활동이 되었을 때는 사실 이 훈련에 집중하기보다 훈련 바깥에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훈련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 을에 이제 서로한테 하는 크리틱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 이렇게 전시를 보든 친구의 작업을 보든 뭐 수업에서 뭐를 보면 바로바로 그 작업에 대해서 크리틱을 하고 또 혹은 내가 이제 크리틱을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 바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아니면 왜 그게 사실은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 되게 익숙했는데 이제 그게 좀 좋은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작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확립이 된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확립이 된 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설명을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이론을 가져오거나 어떤 남의 언어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 과정에서 내 작업이 이게 좀 깎여 나가는 것도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거를 이제 뭔가 그 논리에 맞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안에서 맴돌고 그런 걸 이제 보기도 하고 이제 내가 걷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우리 좀 각자가 소화할 시간을 갖는 데 집중하자. 그래서 당장 이렇게 소비하는 거 말고 좀 지연을 시켜보자 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지연시키는 어떤 장치의 일환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규칙에서 내가 뭘 했는지 그다음에 그날 남은 뭘 했는지 이런 걸 서로 기록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약간 여담인데 그 당시에 멤버들 중에 요가를 수련을 매일매일 하던 멤버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가 수련을 하면은 수련일지라는 걸 적는데요. 그러면은 그게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지만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매일 몸도 달라지고 발전한 게 있고 후퇴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수련하면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칭찬받은 거 지적받은 거 이런 것들 다 적는데 그것도 어쨌든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방식을 좀 매일 기록하는 방식을 좀 차용해서 좀 적용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퍼포먼스라는 매체가 그 시간 혹은 그 장소에 있지 않는 한 온전히 그 시간을 관람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이제 도큐멘테이션이 이제 즉각적으로 되게 되는데 최근에는 근데 이러한 어떤 기록 방식에 좀 다양하게 접근한 작가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당시에 이런 관례에 대한 어떤 관례라기보다는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기록 방식을 좀 달리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했던 그 공책이거든요. 공책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근데 공책에다가만 기록을 한 건 아니고 저희가 다 이제 스마트폰이 손에 있어야지 안정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게 찍기도 했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기록은 우리가 공책으로 써주는 거.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안 쓰면 남의 기록이 하나 없어지니까 좀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고 바로 이걸 뭘 만든 건 아니고 지연시키자는 의미에서 이제 다 훈련을 한 후에 1년 후에 이제 책으로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나왔던 게 책 2권, 정독정, 홍룡홍 이렇게 2권이고요. 저희가 노트에 이제 매번 그때도 거기에 뭐 평이나 어떤 감상을 쓰기보다는 봤던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발표하는 친구가 있고 그거에
그거에 그 관찰해주는 한 명이 지정이 되고 그 사람이 그걸 본 다음에 이제 훈련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그때 본 장면에 대해서 이제 글로 남겨주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왔을 땐 그 노트를 꼭 가져와야 되고 거기에 또 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게 항상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다음 사람한테 또 넘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매주 과제처럼 해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좀 자리보다 저 같은 경우는 자기와의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라서 항상 그 다음 주에 돌아가는 버스에서 많이 그걸 썼었는데 네 그게 그래도 뭔가 처음에는 이제 좀 어렵긴 했지만 어떤 이런 제약 같은 게 그 도착하기 남은 시간 동안 그거를 쓰는 어떤 집중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버스에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그 다른 친구도 노트를 쓰고 있더라고요. 말 안 걸고 서로 그냥 공책 쓰다가 내릴 때 이제 알게 됐는데 네, 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책을 첫 그 훈련 장소였던 홍릉글린공원 앞에 있는 문방구였는데 거기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이제 공책들이 다 뭐 문학 공책 아니면 한자 공책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한자 공책의 뭐 형식 같은 게 들어와서 이거는 이제 한자 공책이 어떤 그 공책에 다른 친구가 이제 기록을 해준 건데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받기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받으면 기록자가 아닌 사람이 이걸 계속 그 사람들 사이에 돌리는데 보면은 앞에 어떤 사람이 기록했나를 보면서 이 사람은 좀 어디에 집중을 했고 그러니까 같은 거를 봤어도 다른 거를 기록한다는 점이 재밌었고 이제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이거를 뭔가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읽히는지에 대한 뭔가 그런 보는 훈련도 저는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한번 얘기를 네. 이거는 이제 공책에 있던 거를 이제 책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분리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 책을 디자인을 할 때 김재현 디자이너가 또 저희 친구여서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훈련을 했던 걸 옆에서 계속 구경 어쨌든 관찰했던 입장이어서 좀 더 저희에 맞게 이거를 잘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찰일지 중에 이제 제가 한 훈련을 이제 정문영 작가가 이거를 기록을 해준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다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깜짝 좀 무서운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나중에 그걸 봤을 때 되게 고맙긴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다 이제 기록을 해줘가지고 그리고 또 이거를 공책을 이제 기간 내에 못 쓰면은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또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또 다른 데다 써가지고 나중에 붙여요. 근데 보통은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보통은 이제 작업이나 전시를 봤을 때 한 번에 내가 뭘 봤다 혹은 이런 것들이 언어화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는 항상 그날 당일에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게 이게 뭐 거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떠오른 단상 같은 거를 일기처럼 작업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도 그날 쓰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덮어드리고 까지 있었고 그리고 훈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마무리하면서 어떤 느꼈던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작업 과정 자체를 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저는 활동 초반에 이렇게 시간성, 6분이라는 그 시간에 대해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퍼포머나 낭독자로 이제 역할을 주고 막 시켜봤어요. 근데 막 다들 되게 또 언제 또 왜 시키지? 약간 이러면서 하기 싫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선 제 차례니까 정당하게 이제 시켜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드로잉처럼 작업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또 꼭 작업이 이제 막 힘들고 괴로운 것만은 또 아니고 좀 재밌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모임을 꽤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희가 무슨
영혼의 단짝, 막 가릴 수 없는 무슨 운명을 뭐 약속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뭐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 이 모임을 시작했을 때 되게 그냥 아는 사이였어요. 뭔가 이렇게 학교를 같이 이렇게 다니는 기간이 겹치긴 했지만 그렇게 뭐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오히려 가까운 사이였으면 이게 그렇게 지속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만나서 더 이제 좀 건조한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할 거 하고, 만약에 이제 근데 건조한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빠지거나 뭔가 안 쓰거나 하기가 되게 눈치가 보이니까 그 일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훈련이나 이런 거에. 그리고 이제 훈련은 좀 처음에는 그냥 이제 하는 거였는데 되게 이걸 하면 할수록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게 하고 싶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면서 이게 내가 점점 쌓이는 거? 그러니까 진짜 작은 건데 거의 완성도 안 되고 끝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모였을 때 가지는 어떤 즐거움 같은 걸 맛봐서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어쨌든 내가 일정한 시간에 이걸 한다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활동의 묘미는 그 마감 기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훈련할 때도 시간이 1시간이라는 준비 시간 동안 이제 만약 3시에 모였으면 이제 4시가 되면 다 같이 모인 장소로 다시 와서 한 명 한 명씩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뭔가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막 그 쫄리는 긴장감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게 있었고, 공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나올 어떠한 기획들도 어떤 마감 기간이 오면 올수록 오늘도 그랬는데 이게 막 거기서 오는 긴장감과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예상치 못한 것들이 거기서 막 나오는 부분들이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뭔가 퍼포먼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퍼포먼스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각자 발표하는 식으로 편하게 했던 건데, 이게 또 몸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에는 퍼포먼스라고 불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퍼포먼스인지 뭔지는 저희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데 누군가 앞에서 무언가를 발표한다는 게 그게 공식적이지 않아서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고 실수해도 괜찮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좀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조금 이제 그것도 좀 연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 앞에서 하는 것도 그냥 일단 해보니까 뭐 사실 또 별거 아닌 거일 때도 있고, 뭐 실수도 그냥 몇 번 해보니까 좀 편안해지는 것도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즐거움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저희 훈련이. 네. 김철록 지은 정윤영을 차례대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김철록 지은 정윤영을 차례대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행사는 당사자인 사람을 문 밖으로 내보내고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라운드 테이블 형식을 채용한 크리틱 퍼포먼스랍니다. 지금부터 앞 놀이터에 구석구석 놓인 의자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을 생각하며 너무 큰 소리는 내지 말아주세요. 없는 산의 토끼 라이브. 본 행사는 당사자인 사람을 문 밖으로 내보내고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라운드 테이블 형식을 채용한 크리틱 퍼포먼스랍니다. 토끼들은 한 공모를 보게 됩니다. 대학로의 동순아트센터가 예술청으로 변모하며 비어있는 공간에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였습니다. 토끼들은 왜 퍼포먼스 방식으로 훈련을 해야 하는 걸까라는 고민이 있던 차에 이 공모가 금액도 작고 모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며 공간도 자유로워 재미있는 걸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 A의 작업을 놓고 평론가 B와 작가와 가장 가까운 지인 씨가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는 이전부터 흥미로웠던 작가 A의 작업에 대해서 궁금해했었고 그 둘의 대화가 궁금했습니다. 평론가 B는 물었습니다. A 작가 작업에 대해서 잘 아세요? 가까운 지인 씨는 말했습니다. 잘 몰라요. B는 말했습니다. 물어본 적은 없어요? 씨는 말했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토끼는 생각했습니다. 작업을 계속 봐왔던 평론가도 가까운 지인 도모 작가의 작업에 대해 뭔지 모르겠고 그에게 작업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다면 대체 작업에 대해 누가 알고 있는 걸까요? 토끼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 없이 비왁 씨가 모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상황이 흥미로웠습니다. 토끼들도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서로가 말은 안 했지만 서로의 관객이 되는 연습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로 그들은 각각의 당사자인 사람을 제외하고 그 사람의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범 없는 산의 토끼 라이브는 제목처럼 4명의 멤버가 돌아가며 범이 됩니다. 범이 퇴장을 하면 나머지 멤버들이 토끼가 되어 범의 작품을 리서치하고 분석하며 작업에 대해 생각하고 찾은 것을 무대 위에 올립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한 사람은 자기 자신 것을 제외하고 세 사람의 작업을 리서치하고 그에 맞는 형식으로 기획과 연출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작업을 제외한 남은 3명의 작업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기도 했고 개인적인 의견은 아닌지 혹시 작업에 안 좋은 영향은 주지 않을지 상처받진 않을지 크리틱이란 무엇인지 등의 고민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토끼들이 없으니까 말해보는데 솔직히 무식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지금쯤 서로 관객이 되는 연습했다고 다 좋은 관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서로의 작업을 대략적인 것은 알았지만 훈련만 했기 때문에 정말 대략적으로만 아는 상태였으니까 말이에요. 어쩌면 참석했던 관객이 그들의 작업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3개의 파트를 기획해야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들도 아직까지 치를 떨고 있으므로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동안은 서로만이 관객이 되었다면 이 작업은 공개 발표로 더 많은 수의 관객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임 내부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내부의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에 가장 폐쇄적이기도 했습니다. 토끼들은 2번의 훈련을 하고 한 번의 범 없는 토끼 라이브를 하면서 서로에게 시간이 쌓인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함께 이야기하고 각자의 개인 작업에 대해 찾아보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무엇을 말하면 안 될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어려움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뿌듯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쌀쌀한 날, 범 없는 산의 토끼 라이브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끼들이 없을 때 이 얘기를 해야 해서 여러분들을 밖으로 불러낸 거랍니다. 범 없는 산의 토끼들이 산에서 내려와 걸어간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의자를 그대로 두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미군 건물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 길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네 커피와 오디션 헤어 스튜디오가 있는 쪽입니다. 헤어 스튜디오 안에 가고 있으니까 한번 보고 뭐라고? 근데 문 닫았으면 어떡해? 아니 나 밖에서 아, 3-3일 물나라 머리방. 3-3일 뭐지? 이거 불나라 머리방 1년째야 경력. 불나방 머리방 재밌다. 이름이 미용실이야? 한번 물어볼까? 헤어 스튜디오인가?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눈으로. 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가 왜 331 머리 전화번호요? 아 331에 331에 땡땡땡땡.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니 궁금해가지고. 아 그래요? 수고하세요. 뭐라고? 원서 전화번호가 331로 시작하는. 주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여기랑 어떻게 연결고를 지을지는 좀 아니면 CU가 있잖아. 이제 헤어졌다 다시 만나니까 CU하고 내가 있는 거야. CU에서 내가 CU하고 손을 흔들고 있는 거지. See you. 다시 만나요. See you. 아이고.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실까요? 조금 따뜻해지셨나요? 네. 저희는 여러분들이 방금 지나온 그 길을 걷다 이곳 갈림길에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올해 여름에 제작한 금강산 멀리 있는 조각의 머리를 자른 망나니의 엉덩이라는 퍼포먼스 작업이 떠올랐습니다. 토끼들의 첫 외부 전시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교차했던 작업이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시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주세요. 아마도 예술 공간의 입구를 통과해 계단을 오르면 왼쪽에 있는 전시장과 오른쪽의 온실이 먼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야외의 펜스와 사다리, 그리고 지붕, 또 그 위의 지붕이 눈에 띕니다. 사다리를 보니 금강산이 떠올랐고 높이 솟은 구조물을 보니 멀리 사라지던 눈과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지붕 위를 쳐다볼 땐 조상님이 생각났고 꼭대기에 있는 굴뚝의 높이를 가늠해 보니 망나니가 칼을 씻던 냇가가 떠올랐습니다. 금강산 멀리 있는 조각에 머리를 자른 망나니의 엉덩이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훈련을 통해 매일 하던 것들이 책으로 기록되었지만 기록된 이후에 작업이 다시 닫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경계했던 작업이 다시 빠르게 정리되어 버리는 상황이 또 반복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단단한 걸 만들어 보자. 그동안에 했던 4시즌의 훈련 조각들을 모아 단단한 걸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단단한 걸 만들기 위해 뭐가 필요하지? 좋은 것들을 모으면 단단해지지 않을까? 좋은 것은 뭐지? 우리 기억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재미있었던 발표, 그게 좋은 발표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장충동의 한 빵집에 모여 서로가 인상 깊게 생각했던 작업과 그 이유를 적은 롤링페이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각자의 작업을 카드에 써서 이리저리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연결고리 없이 나온 훈련 결과물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배치를 할지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혹은 대비되는 감각을 가진 작업을 붙여봤습니다. 작업 내용의 가벼움과 무거움도 시간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빨래터에 도착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용머리가 있는 기와 지붕을 보세요. 하나, 둘, 세 번째. 제일 높은 지붕입니다. 지붕 반대편에서 정윤영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높습니다. 너무 높아 사다리가 불안합니다. 그래도 더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와 지붕 뒤로 정윤영의 얼굴이 보입니다. 윤영은 기와 꼭대기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지붕 밑에 기둥을 보세요. 정경빈이 울타리 안에 서 있습니다. 금강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여동생. 울타리에 뾰족한 끝을 하나씩 만지며 말합니다. 왼쪽에는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김찬우가 나무 막대를 들고 있습니다. 곧 엉덩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긴 전봇대 사이를 가리키며 엉덩이, 네모난 돌 사이를 가리키며 엉덩이, 동그란 원 사이를 가리키며 엉덩이. 김찬우는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틈과 구멍 사이사이를 탐색합니다. 이때 오른쪽 아래 빨래터에서 엄지은이 커다란 물주머니를 질질 끌고 옵니다. 오르막길이라 더 끌고 올라오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이 주머니 안에서 출렁거리고 주머니 밖으로 물이 질질 새어나옵니다. 물이 바닥에 어두운 색 길을 만듭니다. 이것은 정윤영 작업에 조상님의 홀령이 다니는 길이 됩니다.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세 사람이 기와 위에 위태롭게 서서 조각상 체조를 하는 정윤영의 동작을 따라합니다. 김찬우가 하얀색 큰 굴을 등에 메고 전봇대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건 눈이야. 이건 구름이야. 이건 눈이야. 이건 구름이야. 김찬우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 밑으로 전봇대, 정경빈이 쭈그려 앉습니다. 언니, 향수 냄새 너무 좋아. 더 뿌리면 안 돼? 안 돼! 그때 왼쪽 여러 겹이 겹쳐 있는 기와 저 끝에서 엄지은이 망나니가 되어 흐르는 물에 칼을 씻습니다. 장갑을 끼고 목을 베고 칼을 씻고 기지개를 켠다. 장갑을 끼고 목을 베고 칼을 씻고 기지개를 켠다. 물에는 무언가가 떠내려옵니다. 떠내려오는 저게 무엇일까요? 가까이 보일 때쯤 그것은 사라집니다.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세요. 아마도 애뉴얼 날레에 참여하며 전시 기회가 생겨서 재밌게 해보자고 좋아하면서도 토끼 라이브 이후 대외 활동에 대한 복잡한 생각이 교차하던 때라 다들 조심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물론 앞서 들으셨던 범없는 산의 토끼 라이브가 저희의 주변 사람들이 주된 관객층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훈련만 해오던 저희에겐 큰 기획이었거든요. 동시에 저희는 저희끼리 훈련을 하거나 기획을 해서 발표를 할 때랑은 뭔가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제도권에 들어오거나 등용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들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전과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전시가 팀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앞으로 전시 기회가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처음 대외 활동이 아닌 훈련으로 규정했던 이 모임의 방향성이 변질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작년에 토끼 라이브를 하고 기획의 즐거움을 알게 된 까닭에 올해 초 기획서를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국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만드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발표를 하는 것 외에 전시장에는 무엇을 보여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지난 훈련을 재료로 삼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느꼈어요. 전시의 주제였던 목화 진행 중이라는 말처럼 반복 연습과 완성이라는 개념의 유연한 접근이 저희에게 좋은 조건으로 작용했고 작업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가능성을 느껴서 다들 만족스러웠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331 물나라 머리방을 만납니다. 다시 오디션 헤어 스튜디오를 만납니다. 다시 동네 커피를 만납니다. 인미공에 도착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번의 홍릉홍 정독점을 마치고 그 다음번에 이제 성지성이라고 이제 세 번째 그 다음 해 이제 했던 활동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성지박물관에서 이제 그 춘정로에 있는 성지박물관에서 했던 활동인데 이 장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내에 그 박물관 공간도 있고 위로 올라가면은 또 야외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하기 되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곳으로 정하고 이제 또 똑같이 또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성지성을 다 마치고 이때가 코로나가 있었나요? 네, 다시 만날 수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이번 기회에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같이 시간을 정해서 온라인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장소에서 안 만나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제약도 없고 공간도 제약이 없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때 허리가 다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밤에 12시인가 되게 늦은 시간에 이제 병실에서 이렇게 손바닥 말을 못하니까 손바닥에 어떤 메시지를 쓰면서 했던 발표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활동들이 끝난 이후에 이제 아마도 공간에서 연락이 왔고 조주희 크리에이터 분이 저희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번 아마도 애뉴얼 랄레에서 이렇게 좀 참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활동을 사실은 처음엔 감이 안 왔거든요. 저희가 했던 거를 어떻게 아마도라는 공간에서 해야 될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렇게 홍보 이렇게 아카이브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결국에는 훈련과 같은 방식으로 아마도 공간을 탐색을 하고 이전의 활동들을 이 공간에다 적용을 시키는 그래서
가서 공간을 둘러보고 이전의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아마도 공간으로 불러올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훈련법 같은 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도 공간에 있는 유리창 그 야외에 있는 건물에 저희가 글씨를 써가지고 저희가 어떤 훈련들을 했고 저희의 규칙과 훈련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그 범는상의 토끼 라이브 그리고 이제 아마도에서 아마도 애니얼날레에서 금강산 멀리 있는 고각에 머리를 자른 망나니 엉덩이까지 이제 기획을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발표를 네 사람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누군가 부분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 4명 누구도 완성된 거 전체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망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조망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금 뭔가 어긋나기도 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그 작업에 이제 몰입하게 되는 속도나 시간 같은 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걸 하고 나니까 우리 조금 더 우리가 했던 거를 단단하게 만들어보자 하면서 아마도의 기획이 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이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어떤 스터디에 가까운 모임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콜렉티브라는 말이 조금 그 말에 대한 머뭇거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콜렉티브라면 뭔가를 공동으로 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뚜렷한 메시지를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전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약간 콜렉티브라는 말보다 모임이라고 계속 사용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콜렉티브는 사실 예술 활동을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좀 공동체적 의미에 더 가까워졌다고 좀 느꼈거든요. 최근에 어떤 콜렉티브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외 활동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되고 콜렉티브라는 이름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어떤 조금 동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이제 붙여지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부감은 없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는 자리가 조금씩 생기면서 어떤 저희의 이제 되게 내부적인 개인적인 활동들이 좀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시점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저희 훈련을 이제 퍼포먼스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술 교육이라는 또 거기랑 엮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결 지어서 생각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또 저희 대다수 중은 이제 예술 교육과 작업을 병행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대안이라는 주제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듯이 저희도 어떤 스스로의 결핍과 수요에 맞춰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긴 그룹인데 그것이 이제 대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생산되는 어떤 영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의문을 매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5명에서 시작을 해서 뭔가 해가 갈수록 이제 한 명씩 줄었어요. 근데 할 때는 언제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뭔가 쉬고 싶으면 쉬자곤 했지만 사실 좀 아쉬움 같은 거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활동도 원래 저희가 훈련이라고 하다가 이제 우리 기획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뭔가 그런 고민들을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거 지원을 해도 될까? 우리가 이거 나가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훈련과 대외 활동의 밸런스를 지키자. 근데 그런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규칙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규칙이 있는데 내년부터 실시되는 내년부터 규칙인데 올해 말이라고 올해 말이라고 훈련이 있으니까 저희는 훈련을 하고 기획과 발표를 한다. 왜냐면 저희가 그 기획을 하면서 되게 고통스럽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하여튼 기획과 발표를 하고
1년에 한 번은 내부 기획을 하고 한 번은 내부 발표를 한다. 그리고 공모는 당락에 상관없이 1년에 2번만 낼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정하는 데에는 이제 그러니까 공모전이라 저희가 이제 2월 지원금? 네, 2월쯤에 공모 지원 같은 게 뜨는데 많은 미술인이 이제 가을까지 막 열심히 막 정산하고 겨울에 막 굶고 막 불안에 떨면서 지원서를 쓰다가 그때 되면 막 카페에서 어디서 모여서 막 진짜 열심히 쓰고 그리고 그게 떨어지고 안 되고에 따라서 너무 이제 컨디션이 좌우되는 그런 1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 바이오 리듬이 아니라 좀 우리만의 리듬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외부 전시를 받기보다 우리가 좀 횟수 같은 거를 정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흔들리는 그런 거를 좀 저희도 줄이기 위해서 외부에 제안이 들어오면 외부 발표 1회를 한다. 그리고 훈련은 계속 지속하자. 그래서 훈련은 1년에 1시즌 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의 이런 훈련이 왜 독창적이고 이거를 되게 새롭게 느끼는 분이 많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던지면서 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제도 바깥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던 게 제도의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거나 전시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뭔가 예상치 못하게 맞물리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재밌다고 느끼고 새롭다고 느낀다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 작업은 또 다른 작업들을 하는데 거기서 경험할 수 없는 좀 공동 작업의 그런 스파크나 좀 케미 같은 것들을 저희는 느낀데 다른 분들도 느끼셔서 좋아하신 거겠죠? 네. 그래서 어떤 더 열린 가능성 같은 거를 저희가 계속 질문이 계속 하고 우리 그럼 이거 해볼까? 이런 게 생기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훈련을 하면서든 기획을 하면서든 뭐가 돼도 괜찮고 그리고 그 뭐가 돼도 괜찮은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그리고 그거를 지키기 위한 규칙을 만들자 해서 이런 최소한의 규칙을 만든 거였고요. 그리고 아까 아마도라고 줄여 표현하셨지만 아마도 예술공간에서 진행하는 아마도 애뉴얼이라는 전시였는데 그 발표를 이제 올 초에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예술하는 사람들의 생체 리듬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거에 관한 얘기를 오래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사업 공모와 사업 보고 그 다음에 낙방된 기획서들이 이제 갈 곳을 잃지만 어쨌든 그런 주기가 내가 예술 활동을 하는 데에도 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작업실이 따로 이제 구하거나 그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제도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우리의 속도를 이제 차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은 작업의 루틴 그런 걸 지키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작업이 완성돼서 딱 나와야 된다는 부담감이나 어떤 일정이나 어떤 조건에 맞추는 어떤 외부적인 개입 없이 그냥 딱 사람들과의 약속으로만 그것이 지켜지는 루틴이 지켜지는 거 그래서 좀 더 예술 활동의 목적을 조금 더 멀리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저희한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에 창현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훈련이나 또는 아마도 예술공간에서 했던 발표나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떤 허탈감 같은 것들과 연결될 수도 있는데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공간들이 되게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장소를 가끔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했던 발표나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날 때가 있는데 어쩌면은 어떤 공간 속에 이전에 어떤 발표나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마치 그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전시장은 뭔지 다 철거되고 또 새롭게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철거되고 다시 세우고 이렇게 그런 느낌인데 야외 공간이라는 곳은 그래도 그나마 시간이 좀 더 길게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 공간을 갔을 때도 어떤 그 기억이 다시 일으키는, 그래서 아마도 예술 공간도 갔을 때도 그 공간이 외형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옛날에 했던 기억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한쪽을 바라보시고 들었던 거에서 제가 기회감 느꼈던 거는 한번 그때는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우리가 갖고 있던 기억을 같이 들으면서 어떠한 다른 공간의 그것들을 불러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한번 해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가 발표가 마무리되고요. 뭐 약간의 질의 Q&A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7시 20분. 적당한 시간이네요.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한 거나 혹시 좀 이렇게 조금 많이 이렇게 버벅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혹은 저희에게 충분한 건가? 사실 같은- 저희가 발표를 할 때는 앞에 관객도 계시고 뭐 이렇게 이럴 때는 이게 어쨌든 그 느낌이라는 게 오는데,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전혀 안 보이니까 거기서 약간 불안함이나 잘 되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게 있어서 혹시 어떠셨는지도 좀 듣고 싶기도 합니다. 네. 생각보다 네. 그 음원이랑 그 소리로 들리는 거랑 걸어갈 때 보이는 거랑 생각보다 싱크가 나름대로 잘 맞아서 좀 잘 준비하시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네. 기억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맞았나요, 싱크가? 그래도 꽤 많이 맞아요. 꽤 나름 꽤. 그냥 준비하실 때 네. 정확히 계산해서 준비하셨나요? 네, 걸으면서 이 정도 속도겠다 해서 그 시간도 재고 실제로 들으면서도 체크하면서, 근데 혹여나 이제 우발 좀 갑자기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시거나 막 아니면 멈추거나 이런 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떤 평균 걸음으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질문이 없으실 것 같아서 얘기를 약간 껴들어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토크인데 사실상 뭔가 어떤 활동처럼 꾸몄던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토크는 이렇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계속 우리가 뭘 했고 어떤 개인적 너무 내부적인 작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시겠다 하면서 이제 공간을 다니면서 저희도 마치 발표를 준비하듯이 이번 토크를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점점. 저는 계속 듣기만 했잖아요. 글로 돼 있는 거를. 근데 실제로 하는 근육 강화에 있는데 퍼포먼스나 이런 거는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본인이 하시는 그런 거 여기서 이렇게. 궁금해요. 글 쓰는 거는 생각해서 쓸 수 있는데 그 넓은 공원에서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혹시 사진을 조금 더 저희가 즉흥적으로. 사진을 다시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은 저희가 배워볼게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답이 없어서,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저희 시작합시다 그러면 이제 시간 정해놓고 각자 돌아다니면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각자 방식은 다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한 20분 정도는 그냥 돌아다니거든요. 거의 막 산책하듯이 돌아다니다가 뭔가 이렇게 딱 떠올랐을 때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간이 됐는데 30분밖에 안 남았다. 그럼 어쨌든 뭔가 해야 되니까 거기서 막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또는 한 2번 정도는 제가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걸 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이걸 좀 보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떠올랐는데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난 못했어 하고 끝낸 경우도 있었고. 요 사진이 들으셨던 엉덩이
엉덩이 하는 그 퍼포먼스가 이 나무에 이걸 긁으면서 이제 길참참 되게 단순한데 저 나무의 저 부분이 너무 엉덩이신 것 같아요. 그때 또 제가 허리가 아플 때였거든요. 그래서 마치 저 엉덩이 위에 제 척추 같은 게 포상이 돼서 거기 또 뾰족하게 뭐가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가지가. 그래서 거기에다 무언가를 씌우고 계속 엉덩이 아주 중독되도록 엉덩이를 외치는. 그래서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용해서 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디오에 살짝 나오는데 이제 정윤영 작가가 다른 사진이네. 다른 사진인가? 어쨌든 그거 아마 이건 것 같아요. 맞네요. 그 위에 있는 그 기와 위에 있는 조각상들을 따라하면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되게 부분적으로 저희를 따라하게 시켰거든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6분에 발표를 했었고, 여기는 시키는 거를 되게 그 텍스트가 되게 많아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옆에서 이렇게 감독하면서 이렇게 읽는 거를 보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텍스트를 이제 돌아가면서 낭독하거나 아니면 그 위치를 바꿔서 거리감을 실험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고 그렇습니다. 우리 책이 어딨죠? 혹시 아까 뒤쪽에 맡겨놨었는데 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책으로도 보실 수 있고 에이독스에서 PDF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면 그거 보셔도 돼요. 네. 그 질문은 아니고 그냥 든 생각인데 이게 어떻게 시작을 들어봤을 때는 되게 각자의 뭔가 그냥 시스템에 대한 걸 수도 있고 그냥 각자의 결핍이라고 하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느낀 게 이 그룹 안에 되게 촘촘하게 뭔가 어떤 규칙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되게 제도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 그룹 안에 어떤 제도.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약간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되기도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이 밖에 나갔다가 하는 그 과정에서 그 4번 트랙인가 이제 뭐 정윤영이 뭐를 한다 했는데 정윤영이 없고 막 엄진이 한다 했는데 없고 약간 이런 방식이 되게 이 그룹이랑 뭔가 그룹이 존재하는 방식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제가 이게 되게 촘촘한 제도 같다라고 느꼈냐면은 이거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정확히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한 문장을 들으면 이게 이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문장에 바로 그거에 대한 또 이게 우리 이미 약간 생각하고 있다 이게 딱 들어오고 막 딱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빠져나갈 틈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서 뭔가 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활동이 계속 지속된다고 상상을 혼자 해보면 이게 어떻게 이 그룹이 하는 게 어떻게 더 미적인 경험으로 관객들이 볼 수 있을지 지금은 뭔가 뭐 이게 또 토크의 형식이어서 그랬을 수도 조금 더 있지만 이게 약간 듣는 뭐 보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되게 틈이 없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그 오디오에 살짝씩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저희끼리의 속도를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임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 멤버들의 일부의 성격이 굉장히 약간 강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모든 걸. 그리고 그 부분과 부분마다 계속 어떤 연결고리를 찾고 그리고 조금
되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시간은 사실 1년에 2번에 이제 외부 행사 한두 번씩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그걸 정리하는데 되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도 그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는 계속 지난 어떤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이게 또 더 촘촘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계속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미학적 경험에 대한 디벨롭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점점 이거를 이 발표를 이제 공연으로 디벨롭 시키거나 어떤 관객을 만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조금 그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는 그냥 하루 딱 하고 사람들 잊어버리겠지 하고 이제 글로도 써있고 이러니까 그 실제적인 그 경험을 전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관객들의 기억에 남아서 저희도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더 그 감각을 좀 이렇게 촘촘하게 디벨롭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제가 아까 한누나 이 질문 묻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건 아니고 일종의 와이어 스케치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줌으로 좀 잘 이해해서 뭔가 사생대회처럼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저희는 뭐 이게 저희의 되게 독자적인 훈련으로 막 독점적으로 뭐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정말로 이 훈련을 하면서 되게 뭔가 쌓이고 뭔가 단단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분들도 이런 걸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좀 바랬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도 이런 뭔가 방식은 다르겠죠. 근데 약속 같은 걸 정해서 그런 루틴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런 기획들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뭐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한번 뭔가 훈련을 해보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저 왜 안 했었죠? 무산된 게 가깝지 않을까요? 무산된 것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다른 외부의 이제 게스트 분들 혹은 다른 참여자분들 모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그 창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부족해요. 왜냐면 뭐 토끼 라이브도 다 거의 저희 지인들이 이제 보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같이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폭이 조금 아직은 좁다고 저희도 느끼고 그것에 좀 한계를 느끼기도 해서 뭔가 그래서 계속 뭐 무산이 되거나 아니면은 장소 혹은 뭔가 이렇게 장치들을 마련하는데 조금 이런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는 이제 취소를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되는 것도 저희가 이제 구상을 했었었는데 그것도 아직 미해결 과제이 있고 어쨌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놀자라는 친구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되고 막 지금같이 기록이 되고 막 이런 거에서 점점 좀 부담감이 이제 쌓여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또 이제 합이 이렇게 되게 좋은 걸 점점 느끼면 느낄수록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누군가 왔을 때 이게 좀 흐트러지면 어떡하지? 막 그런 사실 걱정도 되게 폐쇄적인 느낌도 이렇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또 누군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걱정도 되는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근데 같이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이 부분을 좀 깨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오고 갔었고 또 아니면 개별 유닛 활동으로 각자가 또 이렇게 아이돌처럼 이렇게 유닛 또 그룹을 또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또 이렇게 하고 점점 이렇게 생기 그런 것도 얘기 나눴었고요. 또 아니면은 나갔다 팀하고 출장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인 어떤 그룹들하고 조인해서 뭔가 같이 한번 서로 거 교류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방금 들었습니다. 저 야외
야외에서 보통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시다 보면 사람 없는 곳에서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이 퍼포먼스 하시는 걸 보면서 호기심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생각보다 수능적으로 저희가 네, 저희 근데 예를 들면 한 번은 그 풀밭에서 발표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관리자분이 막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조용히 나가고 이제 언제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도서관이다 보니까 뭐 거기에 있는 플래카드 같은 거를 가지고 엄지은 작가가 이렇게 막 활동을 했는데 옆에 취업 활동을 되게 열심히 얘기하던 남자 두 분이 이렇게 되게 열심히 보긴 하셨는데 이렇게 딱히 그렇게 개입은 안 하시고 그냥 근데 이제 그거를 관찰자가 이제 그 담당이면은 그걸 다 적더라고요. 뭐 누가 쫓아냈다, 누가 뭐 수도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를 쓰려고 그랬는데 수도를 못 쓰게 하신 거여서 딱 그 발표 때 그 발표가 망한 거죠. 그러면 그걸 또 이렇게 적고 그런 에피소드. 대부분 쫓아내는 분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고, 저 뭐 하는 거지? 나 한번 가서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하나보다 약간 거의. 생각보다 별로 관심이 아까 그 없고. 공터에서도 저 혼자 있을 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미술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한 20분 정도 일찍 왔는데 네. 그 작가님께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오늘 뭐 보여주시기 위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유 이거 준비하면서 뭐지? 날씨 춥고 그래가지고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그거가 계속 굳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시작 전에 좀 풀고 있던 거였는데 이렇게 발표할 때 계속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슬슬 시간이 네 이제 없는 걸로 알고 마무리를 저희 네,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네요. 뭐 마지막으로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혹은 앞으로 하실 가장 가까운 훈련이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아마도 예술 공간에서 했었던 그 퍼포먼스를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영상 기록을 남기려고 했었는데 그뭐 비가 계속 겹쳐가지고 아니면 뭐가 겹치고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여러 번 기획을 했었는데 그게 다 무산됐어요. 다 우리 방식으로 하자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를 촬영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이 그 보실 때 아이패드를 가져오셔가지고 그거를 통으로 다 하면서 하셨어요. 활동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달라고 이제 재차 요청을 드렸는데 한번 어떻게 찍혔는지라도 보게. 근데 그게 용량이 커서 받을 수가 없어서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그걸 받아오는 거를 하려는 게 하나 없고 그걸 그래서 한번 촬영을 해보자 약간 그런 소소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일정이 바쁜 것들이 딱 지금 끝나는 시점이라 11월에는 다시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